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을 얼마나 오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계속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고 마감하고 또 다음 프로젝트를 받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문득 궁금해져요. 나는 과연 언제까지 이걸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코스와 함께 전 세계 매장에 자신의 의자를 전시하고 블루보틀의 공간을 만들고 삼성전자, 까르띠에 같은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누가 봐도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사람. 그런데 그가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더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을까?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가구를 디자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까지 계속 다시 설계한 사람, 가구 디자이너 문승지입니다. 문승지 디자이너를 한 가지 직업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구 디자이너이자 작가이고 현재는 디자인 회사 팀 바이럴스의 공동대표이자 가구 브랜드 하바구든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구에서 시작했지만 제품, 공간, 전시, 브랜드까지 작업 영역을 계속 넓혀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를 만들기 전에 항상 먼저 왜를 묻는다는 것.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Four Brothers Chair.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4개의 의자예요. 그런데 이 4개의 의자가 모두 한 장의 합판에서 나옵니다. 당시 문승지는 가구를 만들 때 꽤 많은 나무가 버려진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버리는 부분 없이 만들 순 없을까? 그래서 한 장의 합판 안에서 4개의 의자 부품이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합니다. 하나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남은 부분이 또 다른 의자의 부품이 되는 구조죠. 저는 이 작품이 흥미로운 이유가 단순히 친환경 가구라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친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면 재활용 소재를 쓰거나 소재를 친환경적인 걸로 바꾸는 방법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문승지는 재료보다 먼저 구조를 봅니다. 뭘로 만들까?가 아니라 왜 버려지는 거지? 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예 쓰레기가 생기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저는 이게 꽤 디자이너다운 해결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겉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부터 다시 본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이후 코스의 눈에 띕니다. 코스는 문승지의 홈페이지를 보고 직접 연락했고 Four Brothers는 코스 매장을 통해 해외에 소개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가 갑자기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코스는 도대체 문승지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문승지는 처음 입학한 학교의 산업 디자인 교육 방식이 자신이 생각했던 디자인 공부와 다르다고 느꼈고 결국 학교를 옮깁니다. 그리고 제품을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이 제품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서 나온 졸업작품 중 하나가 캣 터널 소파입니다. 사람이 쓰는 소파 안에 고양이가 오갈 수 있는 터널을 결합해서 사람과 동물이 하나의 가구를 함께 사용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졸업 전시가 끝난 뒤 문승지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열심히 만든 졸업작품들이 전시가 끝나면 그대로 묻히거나 버려진다는 것.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직접 행동해요. 작품이 잘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쓰고 해외 디자인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몇 군데냐고요? 몇백 군데. 그리고 답장은 3군데 왔습니다. 몇백 통 보내서 3통. 이거 들으면 와 성공했다 보다 일단 메일을 보내다 지쳤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3군데에서 시작됩니다. 해외 매체에 작품이 소개되고 다른 매체들이 다시 소개하고 그게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문승지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계속 작업을 쌓아둡니다. 그 홈페이지를 본 곳 중 하나가 바로 코스였던 거죠. 우리는 결과만 보면 와 코스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 하면서 운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문승지는 자신이 발견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작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업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까지 디자이너가 설계해야 한다는 것. 지금으로 치면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비엔스든 개인 홈페이지든 그냥 만들어 놓고 누군가 알아봐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발견될 가능성까지 디자인하는 거죠. 캣 터널 소파가 주목받으면서 문승지는 졸업 직후 반려동물 가구 브랜드 엠퍼프를 시작합니다. 작업실 지원도 받고 투자도 받으면서 조직의 규모도 점점 커져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 같습니다. 졸업 작품으로 주목받고 창업하고 투자받고 회사가 커지고 보통이라면 다음 목표는 더 큰 회사겠죠. 그런데 문승지는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직접 사업을 해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은 회사를 크게 만드는 사업가보다 계속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삶에 더 가깝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더 키우기보다 자기 이름의 작은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인터뷰에서도 작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디자인하며 일하는 방식이 자신에게 훨씬 잘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는 보통 성장은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사도 커져야 하고 매출도 늘어야 하고 사람도 많아져야 하고, 그런데 꼭 그래야 할까요? 어쩌면 성장이라는 건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한지를 점점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생겨요. 혼자 일하는 게 자신에게 더 잘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년 뒤 다시 팀을 만듭니다. 이후 문승진은 하나의 공간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 디자이너 혼자서 공간 전체를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가구 디자이너 문승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매니저 세 사람이 모입니다. 재미있는 건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만들자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를 잘하려고 각자 필요한 역할을 맡았고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의 팀 바이러스. 현재는 프로덕트, 공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매니징까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디자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문승진은 이제 협업 자체를 디자인의 기본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문승지에게 가장 좋은 답은 혼자 작은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달라지고 하고 싶은 일도 달라지면서 그 답도 달라진 거예요. 과거의 나에게 맞았던 답이 지금의 나에게도 정답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팀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블루보틀 제주. 팀 바이러스는 여기서 그냥 제주니까 돌을 쓰자, 제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자 같은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제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머물러 왔는지를 보고 정남과 폭남 같은 제주의 상징적인 요소에서 구조적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그를 그대로 장식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와 가구의 구조, 디테일로 다시 풀어냈고요. 심지어 제주 바다에서 수집한 폐공병을 가공해서 공간과 가구의 주요 소재로 활용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제주처럼 보이게 만든 게 아니라 제주에서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고 살아온 방식을 디자인으로 번역한 거죠. 우리가 완성된 공간을 보면 그냥 감각 좋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각 뒤에는 결국 관찰하고 조사하고 구조를 읽고 그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좋은 감각이라는 것도 그냥 타고나는 센스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팀 바이러스는 성장합니다. 점점 더 큰 브랜드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계속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다음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디어 자판기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었는데 그 일을 잘할수록 더 많은 일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서 시작한 일이 계속 꺼냈어야 하는 능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승진은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서 3년여 동안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하바구든. 하바구든의 시작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과 브랜드를 위해 공간과 가구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구는 뭘까? 나는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어떤 가구가 있어야 내가 집에서 잘 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두지 않았어요. 정식 론칭 전 2025년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응답자의 99%가 결국 쉼에 관한 이야기를 했대요. 소파에 눕고 싶다, 뜨거운 물에 씻고 싶다. 물론 하루 종일 페어에 돌아다녀서 다들 유독 피곤했을 수도 있겠죠. 문승지도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답들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꽤 단순합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자. 그 결론에서 나온 가구가 넵소파예요. 문승지가 집에서 보내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탕으로 편안함 하나에 집중해서 만든 소파. 그러니까 시작이 멋있는 소파를 만들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필요를 찾고 그 다음에 디자인합니다. 삶, 행동, 필요, 디자인. 저는 이 순서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바구든이 재밌는 건 하루의 시작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뒤집었다는 겁니다. 브랜드 이름 하바구든은 Have a good one,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에서 왔는데요. 보통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단순히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하바구드는 가구를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브랜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문승지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디자인 셀프, 스스로 디자인하는 삶. 처음에는 이 말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승지 디자이너의 커리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삶을 디자인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의 정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승지 디자이너는 계속 답을 바꿔왔어요. 겉으로 보면 학교도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혼자였다가 팀이 되고 또 클라이언트 일을 하다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도 딱 한 가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왜 버려야 하지? 왜 커져야지? 왜 혼자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지? 저는 어쩌면 디자인 셀프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해진 삶의 모양에 나를 계속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계속 질문하고 그 답이 달라졌다면 삶의 모양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것. 문승지 디자이너는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답이 달라질 때마다 삶의 모양을 다시 바꿔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인가? 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자꾸 요즘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떠오르면 어쩌면 거기가 지금의 삶을 다시 디자인해 볼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든이었습니다.